그래서 왕이가 온다고 합니다. 요 시즌에 이제 왜 올까? 네. 왕이가 왜 올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지난번에도 왕이 외교부장은 그냥 슉 왔다가 가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의미 없이 왔다 간 거고요. 진짜 의미 없이 네. 왜? 뭐 여행하고 아. 싶어서? 그것도 있지만 일본 갔다가 들리는 과정 중에 잠깐 내렸다 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네. 이번엔 베트남에서부터 싱가포르로 해서 쭉 훑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안 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일본하고는 얘기가 끝났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가 끝났을까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 이번에 일본하고는 무슨 얘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목적인 내용은 베이징 올림픽 지원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베이징 올림픽 열릴지 안 열릴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 보이콧 당하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안 열면 평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냥 네. 안 열리면 중국 애들끼리 중국 동계체전으로 하면 돼요. 네. 근데 서방국들을 비롯한 EU를 비롯한 미국이 불참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행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반쪽 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안 하고 말지라고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때 올림픽인데 그냥 올림픽을 정치적인 이유로 보이콧하는 거는 그 아프간 침공 왔을 때 모스크바 올림픽 하고 LA 올림픽 두 번 걸쳐서 안 나갔던 거 양쪽 진영이 네. 그거 말고 없었는데 하계도 아니고 동계 올림픽에서 신장 위구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EU까지 동참을 해가지고 동계 올림픽을 가네 안 가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정치적인 이유일까? 외교적인 이유일까라는 부분 안에서 내피셜을 달리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중국이 그 생각하고 있는 숨어 있는 꼼수가 별도로 있는 올림픽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올림픽이다. 그렇죠. 네. 근데 도쿄올림픽이 지금 거의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 경기를 하거나 중국 애들 메달 따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올림픽 자체가 열리면서 성대하게 치러져야 될 결정적인 이유는 딴 데 있다는 거죠. 뭐죠? 그게 바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그렇습니다. 즉 중국은 이번에 북경 베이징 올림픽을 바탕으로 해서 디지털 화폐 상용화에 대한 본격적인 선언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고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미국이 누리고 있는 달러 기축에 관한 그러니까 기축 달러로서의 권한 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거를 성대하게 같이 치러줘 버리면 중국이 달러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자신들만의 디지털 화폐를 구축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홍보를 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진짜 이번에 이런 걸 한다더라. 중국 가서 올림픽을 했더니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상용화됐다더라 라고 하는 준비 과정들을 알려주게 되고 기자들이 다 쓰겠지. 그렇지. 그리고 중국 국민들도 야 우리가 하는 디지털 화폐가 세계가 인정했다. 세계가 다 이거를 알고 있고 야 이렇게 선진적으로 도입한 데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지네 맛대로 요 그림을 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을 미국이랑 유럽은 싫다는 거지. 그렇지. 아니 좋게 올림픽만 해야지 왜 그거 갖고 장난질을 칠라 그래? 어디서 밑장을 빼? 라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가라고 미리 보이콧 선언을 해놓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냐라고 요즘 그렇게 증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내가 말을 하면 아니 못 믿겠는데? 라고 하는 예전에는 훨씬 많았지만 요즘 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년부터 계속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저희가 해왔는데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라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점을 떠나서 이미 중국은 내부적으로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이징에서 올해죠. 올해 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막 전 국민 그 한 20만 명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나눠주고 이걸 실제 사용을 해봐라. 그러니까 핀테크하고 연동할 수 있게끔 이걸 하고 중국 중앙은행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70억 원을 20만 명한테 나눠주고 한 200위안씩 네가 밥도 사 먹어보고 뭐 또 해봐라라는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난지원금까지 같이 뭐 열흘 안에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인민은행 안에 이러한 그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 연구소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거를 기존에 있는 핀테크를 포함한 일반 시장 경제 안에서 쓰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국제 결제 시스템망이라 그래갖고 이거를 공동 출자해서 합작 법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 할 때 스위스에다 본사를 세우고 여기에서 결제를 할 겁니다. 여기에다 유치를 하면 그걸로 달러도 사고 금도 사고 해갖고 그 가치를 보존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못하게 했지. 근데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러한 돈들이 국제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국제 시스템망을 만들고 요거를 설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전 세계 200여 개국 약 11,000개의 금융기관들한테 이거를 사용해 달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그 샘플들을 보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한은행 지점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든 지점이 다 하진 않겠지만 서울 지점 같은데 또는 뭐 중국 은행의 서울 지점 같은 게 있잖아요. 건설이나 이런 데 가갖고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송금, 뭐 거기에 대해서 결제, 뭐 환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다 뉴욕에 있는 결제행을 통하지 않으면 국제 간 돈 거래가 안 됐는데 이거를 중국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인민은행이 중국 돈으로 이걸 보존하고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걸 어느 시점에 본격화할 것인가를 놓고 계속 고민하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의 입장은 어떠하냐? 애초에 이 통화 제한을 중국은 한중일 공동화폐로 하기로 제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한중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화폐를 먼저 만들자는 거였어. 그래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지금 최고의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CBDC라 그래가지고 요거 이게 이제 중국 그 디지털 화폐 뭐 이거 줄임말이거든. 근데 여기에 뭐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이거를 관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게 일본인 거고 그래서 일본이 지금 후쿠오카나 도쿄에 세우려고 하는 국제금융센터 홍콩을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동아시아 금융을 좌지우지하게 될 국제금융센터를 놓고 일본 후쿠오카가 얘기되고 있는 게 일본이 자기네 기술로 자기네 자본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국제화폐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혼자만 하면 전 세계 그 화폐 유통량의 약 한 20%에서 15% 정도의 돈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일본이 여기 참여해 주게 되면 35%에서 40% 가까운 돈을 지금 중국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나라한테 이 요구를 해왔는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경제적으로. Why? 응? 아니 지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랑 그러니까 일본은 중국이랑 미국의 양쪽에 다 거리를 걸어놓고 군사는 미국이랑 친하고 경제는 중국이랑 친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일본을 밉게 보지만 지금 일본산 물건의 수입을 줄이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이러한 제안이 왔으나 우리나라 입장은 뚜렷합니다. 대한민국 디지털 화폐 기술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 있는 기업이 한국정보인증인 겁니다.
한국 정보인지 좀 많이 떨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한국 정보 인증이 네. 만일 한중일 디지털 코인이 확대된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핵심 주식이 될 수 있다는. 이 얘기하고 또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주식? 아니 우리가 세력이라서. 근데 늘 말씀드리다시피 중국이 이거를 본격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좋든 싫든 간에 우리도 써야 돼요. 써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중국이 그러면은 우리 거를 기준으로 해줄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법제 연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요구는 일본은 빼자예요. 여건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을 같이 엮어주면 우리 노하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저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조건은 국제거래만 하자. 개인 거래는 안 할래, 니네들하고. 뭐 이런 거고 일본은 뭐든 다 해줄게. 뭐 이런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한국 손을 잡아야 되나 일본 손을 잡아야 되나 해서 아니 중국은 다 잡고 싶지. 근데 200개, 220개 유엔 회원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 이미 다 공문을 보내놨다니까. 우리가 시작하면 받아주세요라고.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야, 일본 하면 우리 안 해 이거잖아. 응? 일본 같이 손잡으면 우리 안 할 거야 이거잖아. 아니 안 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중국이 앞으로 돈을 그걸로만 결제하겠다는데 우리 입장이야 중국의 수출을 워낙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결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앞으로 달러 안 받고 달러 안 주고 디지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 맞아.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내 거래 안에서 니네 돈은 안 받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하고 연동되는 채널은 끊어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이 얘기 언제 했지? 월요일 날 했나? 뭐 관련해가지고. 그 중국이 러시아 믿고 지금 유로화 믿고 그거 화요일 날. 화요일 날 했었나? 그 방송 나가고 난 그 다음 날 듣나 봐. 주요 일간지에 뜬 기사를 보면 누가 들어? 중국과 러시아가 뭔가 국제화폐 개혁을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물물 교환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기사가 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예측이 맞아가는 거예요. 달러 쓰지 말자고 같이. 그렇지. 달러 쓰지 말자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앞으로 물물 교환 하려나 보다라고 하는데 물물 교환이 아니라 화폐 권역을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일단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 아프리카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동아시아 국가들을 동참시키려고 해요.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베트남, 싱가포르, 대한민국, 이번에 이런 왕이 국가들. 부장이 그렇죠. 들르는 곳. 거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도와주세요. 베이징 올림픽을 도와주세요. 이거는 베이징 올림픽 자체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가 요때 맞춰서 디지털 위안화를 풀 거니까 니네가 그때 여기에 대해서 도와줘라라고 하는 가로 따옴표가 빠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서 디지털 위안화 출범할 계획이라는 거는 계속 밝혀왔고요. 이 디지털 위안화가 그 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은행 계좌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지갑만 다운을 받으면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폰 안에 이걸 받아 놓으면 일단 연결 안 돼 있는 단말기에 찍어도 일단 네.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들이 연결이 됐을 때 정상이 딱 끝나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인터넷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없앤 거야. 제한 조치를. 이게 돼야 통신 오지라든지 그렇죠. 또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 이게 웹 조작이 능하지 능숙하지 않은 않은 사람들까지 쉽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사실 그 전에 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 인터넷이 반드시 연결돼야 되고 은행 계좌 연결돼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디지털 위안화는 사실 더 편해지는 더 거거든요. 편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디지털 위안화가 강화되면 기존의 알리페이나 텐센트가 쥐고 있었던 헤게모니는
뺏기는 전부 다 거지. 뺏기게 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거를 빼앗는 작업 중에 마인이 객이니까 그렇지. 이번에 아주 싹쓸이를 해버려 이씨 이렇게 가는 거고 빅테크 잡았죠. 음. 12월 달에 베이징에 별도의 증권거래소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상하이나 선전 아니구나 홍콩 쪽에 있었던 기업들을 자연스럽기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네. 그쪽으로 다 몰아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반시진핑파의 경제적 기반을 다 허물어 버리려는 사업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창업자들이 다 중요한 CEO직에서 다 내려오는 추세이고 플러스 국유 기업들이 그 빅테크 기업들의 지분을 지금 다 인수하고 있대요. 그렇죠. 다. 그러니까 다. 결과적으로 원주인 찾아가는 거야. 그동안 사실 주인은 뒤에 있는 단간부였지. 그렇지. 마와텅이나 마윈이 아니었다. 그건 오래전부터 내가 얘기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걔네들이 야 이제 대놓고 장기 독재할 거니까 얼굴 마담이 필요 없어졌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다 내놔. 다 내놓고 나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왕위가 직접 방한하고 한국에 간청하게 돼. 간청하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뭐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반도체 수출 대금을 디지털로 받아줘야 된다라는 약속을 받고 싶은 거야. 딴 건 다 괜찮아. 안 받는다 그러면 뭐 거래가 줄어도 되고 계약이 안 돼도 되고 아니면 푼돈은 내가 달러로 하고 처리를 해줄게. 근데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의 결제 라인을 해준다고 약속해줘라고 하는 일종의 약속을 받으러 지금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뭔가 저도 선물 보따리 들고 오겠죠. 그렇겠죠. 네, 뭔가 우리한테도 좋은 게 있어야 되니까 이런 와중에 왕이가 방문을 해서 삼성 본사나 공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청와대나 뭐 이런 그 만찬 또는 아니 장관들 모임에 실무자로서 그룹의 직원들 또는 총수가 참여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된다는 되겠네, 거예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SBS가 지금 SDS. SDS. DS 말고 BS. BS? 삼성 SBS가 지금 앞으로 있는 이 동아시아 디지털 관련한 그 화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정보인증이 최근에 통합을 하고 지금 삼성하고 계약을 맺고 있고 한국은행하고 MOU를 맺고 이런 과정 중에 또 삼성이 끼어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내부 화폐는 카카오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만 국제 화폐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삼성이 관련해 갖고 이걸 하고 있을 공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결된 게 결국 한국정보인증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 총수들이 만나러 가냐 안 갔나 요런 것들을 눈여겨보게 되면 우리가 삼성 SDI겠지. 삼성 SBS가 아니고. SDS야.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요. SDI는 아니야. SDI는 SDS겠지, 그럼. BS라 그랬어? 네. 삼성 SDS가 여기에 관련된 사업에 중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쪽 기업들하고 이번 왕위의 방안의 움직임에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낸다고 하면 우리가 쥐고 있는 한국정보인증은 대박이다. 한국정보인증 지금 오르고 있다는데 역시 우리가 우리 세력이야. 세력인가? 아까까지 막 빠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였거든요. 네. 아까 내 봤을 때 780. 도대체 몇 명이 듣는 거야? 만 명이 화면 켜놓고 지금 몇 명이 듣는 거야? 아니 나 지금 중요한 얼마를 산 거야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으신 거예요 정말. 지금 시계도 많이 거의 다 팔린 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 시계가 수삼이 300 수세미 왜 들어와? 많이 와서 300개가 더 밭 하나를 더 팠구만. 박고랑 하나 더 팠답니다, 여러분. 수삼 추가 요구 때문에 지금 급하게 왜냐면 본부장이 하루에 10통화, 20통화씩 전화를 받는데요. 수삼? 그러니까 내가 거기 전화번호 올리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전화번호 올리는 바람에 시달려가지고 오늘 지금- 파봤는데 좀 더 나왔나 봐요. 지금 물량이. 시계 까만 거는 하나, 둘, 셋, 넷,
5-6개밖에 안 남았고 흰 거는 그래도 조금 네, 수삼이 남았는데. 그래서 다시 재오픈이 되었다는 왜냐면 수삼. 지금 캐낸 거예요. 캐내 갖고 양이 좀 더 나왔나 봐. 그래서 300박스 추가 오픈. 수삼 여러분 수삼 여기서 사시라고 제가 그냥 대놓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삼 농사 지을 때 농약 겁나 때려 붓는데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수삼들이잖아요. 그 한방 시장이나 한약재 시장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부모님들 그냥 쓱 가셔가지고 그런 거 몸에 좋으려고 사오잖아요. 자식들 몰래. 그거 농약 잔류 검사 안 된 거고. 자. 예, 그거 믿을 수 없는 거래. 그러니까 차라리 자식들이 아예 이러지 마. 이러다가 더 들어오면 본부장 또 파. 귀향을 못 하고 내일 또 파야 돼. 이러지 마. 네. 아니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해줘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사세요. 농약 잔류 검사해가지고 이거 다 저기 안 나온 걸로 안전한 걸로 차라리 사드리는 게 나아요. 부모님한테 제발 혼자 시장 가서 사오지 말라고 제발 얘기하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본부장이 전화와 그만하시고요. 네, 자, 아무튼 죄송해요. 그래서 왕이가 이번에는 그 예전에 시건방진 자세를 버리고 한번 보세요. 오. 굉장히 웃는 낯으로 고개도 윤석열처럼 많이 꺾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라고 정 작가 예언합니다. 네, 그만큼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많아지겠죠. 최근에 이제 뭐 내가 본부장님을 제거하려는 거냐고요? 아로사로 아니, 나 아니야. 본부장님 아니에요. 120시간 예. 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최근 예. 들어 이제 그 북한이 뭐 열병식을 했네, 뭐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지도를 했네, 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뉴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전날 우리가 우리가 8.15 때 특방으로 북한 내각 정리해드렸잖아요. 네, 박정천. 박정천이 원수로 다시 복귀를 했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습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송작두. 네. 이 박정천의 복귀는 송 작가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그래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는 거는 북한의 5대 서열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사실상 3인자가 된 겁니다. 3인자가. 네. 자,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이 사람이 나와야 남북 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이 포방부를 베이스로 한 사실상의 북한군의 실질적인 지휘자이기 때문에 군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런 그 비핵화 협상 같은 큰 건은 정은영 뭘 알겠어. 스위스에서 농구만 하던 애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사람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결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정은이는 아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원래 이 사람밖에 없었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돈 체면 살려주느라고 잠시 뒤로 빼놨었던 거지. 미국하고 이제 얘기할 때도 좀 그 감춰놓고 있었던 카드였는데 이 카드가 등장했다는 건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고, 그럼 다음 주부터는 뭔가 관련된 물밑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가능한 거야. 도대체 뉴스를 어디까지 하는 거야? 백신 얘기하다가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번 3으로 갔다가 캄 한 번 갔다가 이 방송 뭐냐고. 그러니까 북한까지. 이렇게 되면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돼 이거를? 이거 자르기도 네, 힘들겠다. 자르기도 힘들어요. 안 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하여튼 이런 내피셜을 해설해 줄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방송이 특별한 거고, 그래서 우리 신만이 특별한 겁니다. 김여정 그 시아버지는 최룡해. 예. 그러니까 사돈이라니까. 어, 네. 최룡의 사돈을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